안녕하세요, 이수진이에요. 오늘은 공부 잘하는 법 2탄을 찍으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공부 잘하는 법을 찍었을 때는 우연히 야간 진료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나서 20분짜리를 편집도 없이 조명도 없이 메이크업도 막 대충 하고 찍었는데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제일 높은 조회수 37만 회 정도를 기록을 했고 지금까지 댓글도 한 1000개 가까이 달렸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요새 보니까 우리 제나가 스카이캐슬을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사회가 물론 저는 서울대 치대를 나왔지만 그 서울대에 대한 열망이 의사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높구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보면서 저희 영상이 공부 잘하는 법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저는 공부에 전혀 취미가 없는 우리 딸 제나 같은 분에게는 이 영상을 보지 않기를 권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한 것처럼 이 시골에서 탈출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강남에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길은 서울대를 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선택한 거고 저와 같은 생각이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기를 권장을 해요. 스카이캐슬을 제가 시간이 없이 바쁘니까 물론 한 2회 정도까지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공감하는 부분 하나 있어요. 물론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제가 겪지 못했던 거. 왜냐면 거기는 뭐 입시 코디도 나오고 이러는데 저는 뭐 입시 코디가 어딨어요. 뭐 엄마가 건강을 위해서 뭐 보약을 데려주셨다던가 뭐 학교 선생님들이 왜냐면 저는 시골 학교였고 또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지 않았고 이 학교에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유일한 아이는 저였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주목을 받고 신경을 써주신 건 있어요. 근데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전문적인 입시 코디? 와 이거는 정말 내게도 신세계인 거죠. 그리고 저희 당시에도 약간 그렇게 엘리트 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87년도에 서울 치대에 들어가 보니까 땡땡 여고에서는 치과대학 예과 본과에 선배가 수십 명씩 있는 그런 굉장한 강남의 학교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고등학교를 나온 게 아니고 전국에서 가장 공부를 못하는 데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거기서 전교 2등으로 지내다가 1등이었던 아이를 막판 뒤집구로 제끼고 그 아이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막판 뒤집기로 전교 1등을 하면서 내신을 우수한 성적 그때도 저는 내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원장님은 뭐 학력고사 세대인가요? 뭔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87학번이니까 학력고사 세대예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체력 테스트가 있었고 그런 걸 했던 세대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객관식 사지선다 문제였고 그리고 논술이 있었어요. 지금 요즘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보니까 그거 외에 뭐 봉사활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보고 있는 거는 되게 좋은 지금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거에 대한 비법을 얻겠다고 또 우리 영재 포트폴리오 공개 안 해. 엄마가 파티까지 열어가지고 비법을 얻겠다고 이러는 걸 보면은 점점 더 불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댓글을 보면서 또 눈에 띄었던 게 뭐 1969년생 그 세대는 입시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어 이러지만 그거 아닙니다. 저의 69년도생들은 한 반에 한 110명 정도였고 교실에 애들이 꽉 차가지고 복도까지 책상이 나와서 공부를 하는 콩나물시루 세대예요. 그런 반이 12개가 있어요. 한 학년에. 제가 시골학교 출신인데도 그럴 정도면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에 무관심하냐? 그건 아니에요. 더더욱 이 전쟁의 상처를 빚고 일어나서 어떻게든 내 자식이 서울대에 가서 인생을 한번 역전시켜보겠다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경쟁이 안 치열한 세대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입시 제도는 달랐던 거죠. 그래서 뭐 입시 코디, 뭐 좋은 방에서 따뜻하고 안락한 그런 입시 환경은 제가 스카이캐슬을 보고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딱 하나 공감하는 거는 그 입시 코디가 그 수험생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해줘요. 경쟁자 얘기를 하면서 경쟁자를 파악하고 경쟁자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애들이 멘탈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멘탈을 잡는 거, 그건 입시에 있어서 중요하죠. 입시 때 저도 멘탈이 흔들린 적이 있어요. 고3 올라가서 3월달인가였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잠시 빠지면서 한 달간 공부를 딱 접었던 적이 있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음악 듣고, 그 당시에는 그 이문세님의 소녀 이런 그 음악이 되게 막 히트를 치던데 괜히 그 음악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그때가 저는 사춘기였었겠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근데 공부하라는 소리를 그런 저에게 하지 않았고, 문 딱 닫고 그냥 이문세님의 그 노래만 듣고 공부도 하지 않는 저를 한 달간 제 방문 뒤에서 이렇게 귀를 대고 언제쯤 제가 공부를 다시 하려나 이렇게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한약을 끓이면서 저희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참으신 세월이 한 달의 세월이 있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단지 저희 어머니가 잘한 거는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위시 코디처럼 저에게 딱 하나의 동기부여를 했죠. 그거는 1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말씀했죠. 가정형편상 사립대학교 서울에 있는 그런 데를 갈 바에는 너를 서울로 보낼 수 없다. 만약 너가 국립대학이고, 그때는 좀 등록비가 쌌거든요. 서울대가 국립대학이고 등록비가 싸고 서울대를 합격한다면 서울로 보내주는 지원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딱 해버리셨기 때문에 강력한 동기부여를 했죠. 또 제가 공부를 자꾸 접으려고 그러니까 저희 멘탈을 잡아주기 위해서 저희 학교 선생님이 벚꽃이 피던 어느 4월에 서울대 캠퍼스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 막 초록초록한 잔디에서 정말 남자친구 머리를 이렇게 베고 책을 이렇게 여유롭게 보고 벚꽃이 막 휘날리고 정말 영화 같은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서울대를 가야겠구나, 이런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학교 선생님도 계셨고, 하지만 제가 슬럼프에 빠져서 공부를 안 하는 그 고3 때 잠깐의 한 달을 참아내셨어요. 그분들이 공부를 해라가 아니고. 그래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분이 설사 주변에 없다 하시더라도 스스로라도 동기부여를 하세요. 저는 고3 때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내가 이 낭낭 18세 이 좋은 나이에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며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인간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은 있지만 스스로 동기부여를 열심히 했어요. 그 서울대생이 된 나를 그림처럼 사진처럼 계속 떠올렸죠. 졸릴 때도 떠올렸고, 제가 공부를 하려고 작정을 한 고2 때는 분명히 잠을 3시간씩 잔 적도 있어요. 왜냐면 경쟁자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때 전교 1등을 하던 저희 경쟁자가 잠을 3시간씩 잔다는 정보를 담임 선생님께서 주시면서 수진아 너는 몇 시간 자니? 제가 6시간이요 이랬더니 그러면 안 되지. 안 되는구나 이러고서 제가 3시간으로 줄였더니 그건 내게 맞지 않는 공부법이었던 거야. 저는 잠이 너무 많거든요. 한 6시간씩 자기로 했어요. 6시간. 6시간을 자되 6시간 이외의 모든 시간을 공부만 한 거죠. 단지 제가 일요일날 누렸던 유일한 사치는 집에서 엄마가 밥 해주는 밥에 국에 말아서 밥 먹는 거, 김치랑. 혼자 공부하는 시간의 확보가 되게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는 수학을 되게 못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문제집을 한 100개 정도 이상을 풀었기 때문에 그 시간 확보를 위해서 3교시 끝나면 잽싸게 쉬는 시간에 엄마가 싸준 도시락의 일부를 조금 먹었어요. 배가 약간 부른 상태에서 점심시간에 1시간이 확보되잖아요. 그때 이제 수학 문제를 풀거나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그렇게 했죠. 자꾸 내가 틀리는 문제에서 틀려요. 수학이든 어떤 과목이든. 그러면은 그 부분만 계속 들이다 파면 오답 노트에 있는 내가 틀리는 그 파트를 계속적으로 파면서 수학 점수를 조금씩 올리면서 거기서 행복을 느꼈죠. 학창시절의 행복은 없어요? 하고 이럴 수 있지만 사람은 다 가질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과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 왜냐면 나의 꿈이 서울대생이 되는 거라면 나의 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난 서울대 어느 과 하고 목표를 정하시는 분이라면 그 외에 다른 욕심은 버려야 돼요. 특히 고2, 고3이라면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미팅하고 이런 것까지 다 챙길 수는 없어요. 하나를 위해서는 나머지 99개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냥 고2 때 소풍 가서 그 은행나무 아래 친구들과 재밌게 보냈던 그 사진 한 장으로 그냥 학창시절의 추억은 그걸로 만족해요. 전 다른 걸 얻었으니까. 근데 그 습관이 서울대만 가서 우리가 인생이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 습관이 계속 이어져요. 왜냐면 서울대 치과대학 생활도 굉장히 빡세요. 고3 생활 못지않게 아침 8시에 수업 시작하죠. 그리고 치과대학생들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시험을 장장 한 2달, 3달 동안 보고 막 제시 3시까지 보고 도서관을 저희 때는 밤 12시에 닫고 새벽 3시에 열었어요. 그러면은 12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잠깐 가서 침대에 누워서 눈 붙이고 다시 새벽 3시에 문 열리자마자 저희 때는 옛날 그 치과대학 건물이어서 도서관이 좁았어요. 그럼 도서관을 자리를 잡아야지 하루 종일 안전적으로 공부를 하지 자리를 못 잡으면은 막 이 강의 저 강의실 돌아가면서 불안정한 그런 유목민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한정된 도서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새벽 3시에 뛰는 거예요. 문을 딱 열면 새벽 3시 5분이면 도서관의 자리가 꽉 차버리거든요. 그런 생활을 한 2달 정도씩을 막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목표는 다른 학창 생활의 즐거움 이런 거는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오로지 무사히 본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국가고시까지 합격해서 치과의사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페이닥터 생활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서러움의 생활도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 때 IMF도 터져갖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은 적도 있고 했지만 저는 훌륭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거를 참아내고 드디어 개원을 했어요. 개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치과의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원하자마자 잘 되는 치과는 별로 없어요. 물론 개원 전에 정말 치밀한 마케팅 전략과 그 무엇이 있거나 어떤 배경이 있으면 모르지만 저처럼 홀홀 단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정말 맨 땅에 헤딩으로 시골에서 올라와서 강남에서 개원을 했다 그러면 견뎌내는 시간이 저 같은 경우 5년 정도 있었거든요. 정말 막 빚더미에 쌓이면서 그 어느 순간 포텐이 터지기까지 견디는 거, 그때까지 견딜 때가 또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나머지 99개를 버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의 주제인 공부 잘하는 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해야 붙어요. 해야 붙는다고요. 일단 명확한 목표, 1년 후 또는 2년 후에 명확한 나의 목표인 청사진을 머릿속에 딱 박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다른 건 다 잊어야 돼요. 잠을 줄여서 공부하실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지만 저는 맑은 정신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3 때 잠을 7시간씩은 꼬박꼬박 잤어요. 남은 시간을 다 공부한 거죠. 영어 단어 암기장 이런 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영어 단어는 그때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 수학 문제집을 푼다거나 오답 노트를 해야 되는 거는 점심시간 1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미리 쉬는 시간에 밥을 먹어놓고 저녁 먹는 시간도 있잖아요. 미리 그 전에 밥을 먹어놓고 시간을 확보해서 수학 공부에 집중을 했죠. 그래서 내가 취약한 과목을 피하지 말고 오답 노트를 하고 자꾸 정복하다 보면은 점점 저 같은 경우는 수학 점수가 고1 때 50점에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하나도 안 틀리는 그런 단계가 오고 저는 학력고사 때 수학 1, 2를 다 100점을 맞고 서울대 치과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좀 자랑스러운 거 같네. 네, 아무튼 저는 지금 제가 잘난 척을 하려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고 싶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었고요.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는 많이 하는 그 양도 중요하지만 집중하는 공부의 질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늘 40분 집중하고 10분 동안 좀 바람도 쐬고 돌아다니고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거를 희생해야 된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아마 공부할 때 또는 평생 그게 자기 몸의 습관이 된다면 공부뿐만 아니라 그 어떤 거에도 성공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옛날에 용불용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쓰면 쓸수록 발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법 영상에 남겨진 댓글 중에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댓글 중에 하나가
공부머리는 타고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거거든요. 사실 제가 공부라는 길을 고등학교 때 선택한 거는 제가 잘하는 다른 재주를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드립답하자 한 거지 제 공부머리가 결코 타고난 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내가 책을 좀 읽어내는 능력이 있다거나 다른 특별한 재주가 없다면 공부를 노력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고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많고 정말 여러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다른 것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많이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3탄도 기대해보면서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